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더 고맙습니다. 스님,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예, 불교 텔레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평 백년사에서 온 승원 스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요즘 누구보다 아마 스님께서 제일 바쁘게 시간을 보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2년 가을은 많이 바쁘시죠?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더불어서 16년 마음의 짐을 덜면서 더할 나위 없이 가벼운 가을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은사 스님 돌아가신 지가 올해 16주기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제 네. 생전에 네. 살아계실 때 사진집을 내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네. 네, 그걸 못 지켜드렸는데 금년 16주기를 맞이해서 이제 비로소 부도하고 네. 비도 모셔드리고 예. 사진집을 또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몸도 마음도 한결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네. 큰 스님 열반 16주기를 맞이해서 스님의 유고 사진집 관조가 출간이 되셨는데 스님의 작품 20만여 점, 예, 네. 그중에서 278점이 엄선이 됐고 또 처음 공개되는 사진이 절반을 넘는다고 하셨는데 사진집 그 관조를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관조라고 하는 사진집 제목을 붙일 때도 좀 네. 고심을 했고요. 네. 어느 책 제목보다는 그래도 관조가 낫겠다 싶어서 네. 관조라고 했고요. 스님께서 70년대 한 중반부터 영상 포교를 원력을 세우시고 하셨어요. 그러셨죠. 그래서 네. 이제 한 30여 년 동안 이제 스님께서 작업한 사진이 저희들이 쭉 정리해 봤더니 20만 점이 돼요. 필름이.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필름은 범어사 성보왕 박물관에 네. 이제 항원 항습해서 그렇죠. 잘 보관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꼭 그 마음의 짐을 들고 네. 스님께 어떤 죄스러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네. 좀 해결해 드리자 이런 생각에서 네. 이제 고르는 데만 해도 한 몇 달이 걸렸습니다. 네. 20만 점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진집을 내드릴까 네. 하다가 그래도 스님이셨는데 네. 절집한 모습을 좀 네. 전체적으로 담아보자. 그래서 이제 몇 달에 걸쳐서 네. 작가님하고 또 작업을 했던 우리 거사님하고 네. 쭉 작업을 해서 278점을 네. 선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절에 처음 들어가는 단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일주문, 사천왕,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스님들이 정진하는 모습, 네. 울려가는 모습, 삭발하는 모습, 최고죠. 뭐 다 네. 담고, 그래서 절집안에 있는 모든 풍경을 네. 가능하면 네. 많이 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네. 그 시절의 절집안의 모습 또 네. 어떤 생활상을 네. 엿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고요. 네. 맨 마지막 모습이 이제 그 경주 황룡사지로 작업을 했어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현재 한국 불교가 굉장히 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렇지. 다시 한국 불교여 일어서라 네. 이런 의미에서 네. 이제 황룡사지를 마지막 작품으로 그렇게 이제 대미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네. 뭐 한 장의 사진이 네. 뭐 한 사람 포교사하고 네.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네. 이 사진을 보시는 분들이 네. 불교와 또 불교 문화 네. 또 스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스님 말씀 들으면서 작품 설명하실 때 뭐 삭발하는 풍경 또 우리가 바로 공양하는 풍경 이 말씀을 하시니까 큰 스님께서 제가 우문사 학인 때 카메라 들고 와서 우문사 학인들 작품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바로 공양할 때 네,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찍으시던 그 모습이 지금 그림처럼 정말 선연하네요. 그 스님 필름 가운데 아마 네. 운문사 학인 스님들
네. 그 모델로 해서 네. 작업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럴 거예요, 스님. 그리고 법당에서도 예불하는 모습을 네. 참 많이 담으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문화부에 제가 카메라 담당을 하면서 스님 사진 찍는 방법을 한 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쫄쫄쫄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네, 그래 스님이 참 웃으시던 그 모습도 참 선연합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30대 초반에 해인사 강주를 할 만큼 공부를 했지만은 1970년대 중반 이후로는 사찰에서 소임을 맡지 않고 또 오로지 카메라 하나 둘러매고 전국의 사찰과 폐사지를 찾아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스님의 일생을 보면은 네. 그야말로 대원력까지요. 그렇죠. 스님께서 1960년에 출가를 하셨어요. 네. 17살에 이제 스님이 되시는데 네. 저도 마침 17살에 스님이 됐네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66년에 네. 해인사를 졸업하시고 71년에 이제 해인사 강주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를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29살이시더라고요. 네. 요즘엔 출가가 늦어서 그렇죠. 뭐 50에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스님. 이제 네. 29살에 해인사 강주를 하실 만큼 공부를 하셨고 네. 그래서 해인사 14기, 15기를 네. 2기를 졸업을 시키셨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또 서장이라든가 네. 방거사 어록이라든가 네. 이런 그 경전들을 네. 번역을 해서 책도 내시고 네. 이랬거든요. 네. 그랬던 분이 법무사로 오신 뒤에는 어느 날. 어느 날 이제 법무사 네. 오셔서 교무 제가 이제 출가할 때가 74년인데 네. 그때 이제 74년 5년 무렵에 네. 교무소임, 총무소임 예. 이렇게 보신 뒤로는 평생을 네. 주지를 하셨다거나 뭐 네. 공직에 나가셨다든가 네. 이런 것이 없이 네. 오로지 그 영상포교에만 네. 그렇게 이제 매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에게는 이 사진이 수행이면서 또 깨달음의 방편이었고 네. 또 포교가 아니었겠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것이 많았겠지만은 네. 어떤 그런 사명감, 내가 아니면 이 사라져가는 불교 문화를 네. 과연 누가 보존할 수 있겠는가 네. 이런 마음에서 아마 큰 원력으로 그러시죠. 평생을 네. 그렇게 활동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 어른 스님의 변신이라고 할까요? 뭐 강사를 하다가 다 중단하고 어떤 이제 보직도 그 이후에는 살지 않고 그러시면서 변신을 하셨는데 그 변신이 사실은 칭송이 아닌 핀잔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러고 지금은 사진 최고인 시대입니다만은 그 40여 년 전엔 스님이 경전 공부나 이 참선이 아닌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그 자체가 수행이 아니었다. 어른들은 핀잔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젊은이가 그렇죠. 수행은 안 하고 경은 안 보고 왜 저렇게 카메라에 미쳤나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 10대였던 우리 상자 스님, 승원 스님 역시 그런 스승의 활동이 뭐 창피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은 창피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이제 그때만 생각해도 이제 제가 해인사도 살고 법무사도 살고 이제 네. 학임 때인데 그때는 이 사진기도 별로 없었고 그렇죠. 사진이 일반화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일반 사람도 아닌 스님이 카메라를 울러매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네. 참 엄숙해야 할 뭐 예불하는 네. 모습이라든가 바로 뭐 공양하는 바로 공양 모습. 또 참선하는 모습 네. 또 또 수계하는 뭐, 모습. 아무데나 또 큰 스님들 그 카메라 들이대고 뭐 네. 이래 하니까 예. 참 민망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어린 마음에 스님이 왜 저러실까 하고 조금 민망했던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한 몇십 년을 지나서 돌이켜 본다면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네. 외롭게 참 어렵게 네. 그렇게 걸으셨던 스님이야말로 참 이 시대에 진정한 선구자가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요즘은 뭐
사진, 영상, 포교가 최고인 시대, 문화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스님께서는 정말 선구자셔요. 네, 포교의 선구자라고 할까요? 그럼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카메라로 들여다보는 세상과 스님은 일찍이 소통을 하셨고 그것으로서 정말 앞으로는 스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수십만 장의 그 작품이 정말 최고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될수록 뭐 가치가 있겠지요. 그렇죠. 네. 뭐 어떻게 아카이빙 작업은 다 하셨나요? 네, 그 작업은 뭐 돌아가시고 스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필름을 이제 범어사 네. 스님 방에 있던 필름을 다 제가 있는 절로 네, 옮겼죠. 옮겨서. 그래서 한 3, 4년에 걸쳐서 네. 필름을 다시 또 더 모으고 네. 또 그걸 전부 이제 필름 하나하나를 전부 해체를 해서 네. 작업을 하고 또 그것을 주제별로 네. 연도별로 아. 또 사찰별로 네. 이렇게 이제 거의 뭐 국립박물관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네. 파일을 다 정리해서 와. 그 책만 해도 한 7, 8권이 됩니다. 그 네. 파일 책이.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파일 책이 필름 파일이 한 150 파일 정도 큰 파일로 네. 그렇게 지금 이제 돼서 이제 범어사 성모박물관에 이제 네.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그래서 작업하셨네요. 하나라도 네. 유실되지 않도록 네. 또 이제 그 한 군데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뭐 어디도 필름이 가 있다. 네. 또 어디도 있다. 심지어는 뭐 사숙 스님들이나 어떤 스님들도 네. 아이고 성원 스님, 문사 스님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필름이 좀 가지고 있어. 아,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셨군요. 몇십 카트씩 이렇게 또 돌려주시고. 돌려주시기도 아. 하고 또 어디에 이렇게 좀 맡겨놨던 것도 또 네. 찾아오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게 뭐 수천 카트씩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 4년 이상 걸려서 이제 전부 파일을 만들고 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해서 네. 뭐 한 3, 4만 점 정도는 이제 작업을 끝냈고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대로 필름, 원 네. 필름 상태로 보존이 돼 있지요. 네. 예. 그 많은 이제 필름을 아무래도 들여다 보시면서 아카이빙 작업에 참여를 하시고 하시다 보니 스님께서는 사진으로 어록을 남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신의 작업을 표현할 만큼 자부심이 강하셨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대단한 들고요. 뭐 그런 뭐 그렇죠. 당신의 일에 대해서 네.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죠. 네. 그래서 주변의 시선은 참 아랑곳하지 않고 거처의 방 하나를 암실로 꾸미고 사진 작업을 꾸준히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처음 스님이 돼서 네. 스님 방 청소를 하러 갔을 때 네. 이제 그 뒷 골방에다가 네. 암실을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이제 인화를 하시면서 네. 사진 기술을 익혔다고 하세요. 그럼 이제 그때는 저는 싫었죠. 그렇죠. 아이고 무슨 스님이 사진 한다고 이렇게 네. 뭐 온 방에 다 늘어놓고 암실까지 만들어서 뭐 빼가면서 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예. 사실 스님의 어떤 그 평소에 네. 그 뒤에 스님을 모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기억을 해보면은 네. 참 놀랍다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네. 부처 아닌 것이 없으니 네. 나는 그 순간 그 셔터를 누르는 네. 그 찰나. 내가 보는 그 찰나 네. 순간을 그걸 깨달음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순간의 깨달음을 낚아채서 네. 영상에 담았다. 담았다. 네. 네. 또 말씀하시기를 역대 조사 스님들은 네. 문자로 어록을 쓰지만 네. 남기지만 네. 나는 사진으로 어록을 쓰는 중이다 네. 하셨을 만큼 어떤 사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셨고 그러니까 스님에게는 사진 자체가 수행이고 깨달음의 과정이며 그렇죠. 깨달음의 순간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보통 범인들이 사진 작업을 할 때와는 다르게 네. 몰입을 하시면은 네. 마치 산매에 든 것처럼 네. 뭐 주변을 전혀 개의치 않죠. 않으시고 네. 이 순간의 네. 이 과정에만 예, 몰두하시고 거기에 몰입돼 있죠. 땀을 벌벌 흘리시면서 네. 어쩔 때는 뭐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네. 하시고 저도 이제
많이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조수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나도 저렇게 못 하는데 네. 젊은 사람도 못 하겠는데 그때 스님께서 이제 60 넘으셔서 작업을 하셨는데 네. 야, 정말 대단하시다. 네. 네, 그걸 저는 스님의 정진으로 봅니다. 네. 정진으로. 참 네. 대단하셨죠. 정말 예. 대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찰 법당의 그 꽃살문의 아름다움을 큰 스님께서 제일 최초로 알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막 출가한 비구니 스님이 긴 머리 깎는 그 장면을 또 촬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눈푸른 선승들의 좌선하면서 그 깨달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또 그런 모습들이 다 이제 필름에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사진집 사찰 꽃살문이 외국 도서전에서는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책, 그 100선으로 선정될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고 해요. 네,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스님께서 이제 70년대 중반에 그렇게 모든 걸 다 접으시고 어떤 영상포교의 원력을 세우셔서 이제 길을 가셨는데요. 책이 나온 거는 80년이에요. 그때는 초기에는 흑백 사진을 하셨으니까 흑백으로 승가라고 하는 주제의 1, 2, 1, 2를 이제 사진집을 내셨어요. 그렇죠. 그 뒤에도 이제 뭐 열반이라든가 수미단이라든가 뭐 대웅전, 뭐 생멸 그리고 윤회, 뭐 한 줄기 빛, 뭐 사천왕, 뭐 이런 등등해서 한 20여 권 정도 사진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동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전시회를 가졌고 또 이제 국립박물관, 뭐 청주박물관, 뭐 제주박물관, 춘천박물관 이런 등지에서 이제 순회 전시를 많이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특히 그 사찰 꽃살문 같은 경우는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책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뒤에 이제 돌아가신 뒤에 저는 이제 그 스님의 어떤 그 작품 세계 또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 제자의 도리가 같아서 이제 전시도 몇 번 해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정말 스님의 작품집을 이렇게 대단위로 제대로 된 작품집을 내드리기까지는 결국 16년이 걸린 셈입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그 어른 스님의 그 사진에는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목은 보는 사람의 몫이다라고 말씀을 주로 하셨다고요. 저도 좀 의아했죠. 뭐 어디 전시회를 가보면 늘 제목도 붙어 있고 설명도 붙어 있는데 생전에 많은 전시회를 스님께서 하셨는데 그때마다 스님께서는 작품에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스님, 왜 기왕이면 제목을 붙여서 전시를 하시지 왜 이렇게 제목이 없이 전시를 하십니까? 스님 말씀이세요. 작품은 보는 사람의 몫이다. 내가 찍었지만은 내 의도대로 봐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작품은 보는 사람의 몫인데 만일 사전에 제목을 붙인다면은 그 제목의 프레임에 갇혀서 보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사진은 절대 보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보든 어떤 감정으로 보든 느끼고 사유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몫이다. 그래서 나는 제목을 안 붙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아이러니하게도 큰 스님의 발자취는 이 한국 불교의 미래가 달린 영상포교 시대를 앞서간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예견을 하셨을까요? 글쎄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마 스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욕을 먹어가시면서 전국에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해서 뭐 작은 사찰 또는 뭐 폐사지, 뭐 궁궐, 뭐 사원, 뭐 정자, 뭐 안 가본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스님의 발길을 닿지 않는 곳이 과연 있었을까?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네. 어떤 생각이 계시지 않았을까? 네. 또 그 이면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라져가는 어떤 불교 문화, 네. 한국 불교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이 아니면 네. 안 되겠다는 이런 굳건한 어떤 원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진에도 나옵니다마는 옛날의 모습들이 네. 그대로 보존이 되고 네. 이렇게 돼서 후세 저희들이 복원도 할 수 있고 네. 또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도 할 수도 네.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사실 본래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서 네. 참 여러 사찰에서 자문도 구하고 네. 해서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른 스님의 그 부도의 파격적인 디자인이 바로 우리 승원 스님이 아이디어였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또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부도를 조성을 하셨는지. 제가 이제 그 부도를 범어사에 이제 모셔드렸어요. 네. 그때 이제 스님 6월살이 반을 범어사 네. 부도전에 모셔드리고 반은 인연이 된다면 내가 도량에다가 좀 나중에 모셔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반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16년이 흘렀는데 지금 부도를 만든 터는 뭐 칡덩쿨, 다리덩쿨, 뭐 풀숲에 가려서 거의 숨어 있는 터였어요. 가봤더니 어느 날 큰 바위 군락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치워보자. 그래서 치웠더니 정말 좋은 명당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좀 스님이 작가이셨으니 평생 사진작업 하셨으니 작가이셨으니 스님의 어떤 그 평소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부도를 해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큰 바위에 그냥 부도를 모셔드리자. 그런 생각을 했죠. 스님이 평생 카메라를 이렇게 둘러매고 다니셨으니까 작가의 모습을 이 부도에서는 좀 나타내보자. 그래서 기왕이면은 스님의 세상을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또 스님을 바라보는 눈. 어떻게 보면 이 눈이야말로 관조의 눈이다. 깨달음의 어떤 눈이고 어떤 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안구를 이렇게 기증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담고 그 눈 자체가 늘 떠 있는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정진하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 저는 저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바위돌에 이제 그렇게 스님의 어떤 카메라 렌즈와 카메라 본체, 스님의 임종계까지 그렇게 해서 하고 났더니 스님들이 와서 보시고는 야 이거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이제 하시더라고요. 굳이나 뭐 정형화된 이 부도 탑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또 그 스님 살아온 모습을 잘 살려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파격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근데 큰 스님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안구와 복구를 기증한 스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유지도 아무래도 그 탑에 이렇게 잘 담기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틀을 다듬고 났더니 정말 멋진 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부도전이나 이 틀을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올까 해다 생각을 한 끝에 여기 스님께 이 장소를 스님의 이름으로 동산을 이렇게 헌정을 해드리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 입구에 관조원이라고 또 이렇게 그 자체가 관조원이 되는 거예요. 동산이 그 위에는 또 스님의 부도와 비를 이제 새겨드리니까 말 그대로 뭐 관조원이 된 거예요. 관조원이. 거기 올라가서 딱 앉아서 명상을 할 수도 있겠고. 스님의 부도탑에서 참 좋은 장소를 제공을 해주셨는데 뭐 종교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공간의 이름도 관조원이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사 스님께서 저희 노 스님한테 네. 관조라고 하는 법호를 받으신 것이 네. 1966년입니다. 아. 네. 네. 이제 그러니까 당신이 법호를 진 게 아니고 네. 저 스승이신 은사 스님이신 그렇죠. 지자 효자 네. 지호 이제 저한테 노 스님이 되죠. 네. 이제 법호를 받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선견지명을 가지고 법호를 잘 내리셨을까. 그러니까요. 뭐 평생 사진을 하셨으니까 말 네. 그대로 관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관조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네. 가신 거죠. 네. 그래서 처음 관조원을 조성을 할 때 이 네. 관조원이 딱딱하고 네. 엄숙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성소가 아니라 네. 뭐 템플스테이를 온 네. 사람이든 또 백년사를 누구든. 찾은 사람이든 네. 그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서 마음을 내려놓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네. 법호대로 관조원이라고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도 나왔고요. 네. 또 거기 오는 사람들이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네. 편안하게 이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조그마하게 앉아서 네. 좀 이렇게 사색할 수 있는 네. 말 그대로 관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장소를 또 하나 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 주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이번 가을 사진 포교 외길을 가신 스승 관조 스님을 기리며 사진지 관조를 내고 부도와 탑비를 세운 가평 백년사 주지이신 승원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고요. ARS 한 통화 좋습니다. 그리고 붓다회에 가입을 하시고 또 후원을 동참해 주시면은 앞으로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시간 만들고 부처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또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동행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님께서는 1999년 백년사로 이제 가셨어요. 네. 근데 범어사에 있던 은사스님의 필름을 백년사로 옮기는 작업부터 하셨는데 당시 이곳저곳 흩어져 있던 그 다른 필름을 모으는 작업 역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스님께서 뭐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것도 아니고 네. 분류를 해놓으신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빨리 가실지는 모르셨겠지요. 그렇죠. 그때 이제 스님께서 몇 아쉬웠습니다, 년만 더 살아 네. 계셨더라면 한 이런 그 늘 아쉬운 마음이 있지요. 그러시죠. 이제 그런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스님 방에 가 보면은 네. 필름 하신 분들이 네. 사진 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정돈해 놓는 네. 그런 거는 뭐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막 연도도 뒤섞여 있고 뭐 네. 기록도 안 된 것도 있고 이거를 그렇죠. 사실은 절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그 필름 뭐 스님 짐을 다 옮겨와서 네. 사실은 이제 서울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네. 이렇게 이제 얻어가지고 네. 또 그 계에 이제 전문가를 네. 또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서 네. 두 분이 네. 큰 방에 필름을 다 뜯어서 이렇게 그냥 흩어놓고 네. 다 분류하고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네. 그게 한 3, 4년 걸린 거예요. 그러시죠. 비용도 많이 들었죠? 비용도 뭐 네. 많이 들었다고 그렇죠. 봐야죠. 뭐라고 말씀은 네. 못 드립니다만은 네. 그 몇 년 작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저는 분류해서 네. 한 20여만 점 정도 하고 그 가운데는 이제 흑백 필름도 있고 네. 또 사진기도 이제 좀 많이 변천을 했어요. 네. 또 필름도 좀 다른 필름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네. 전부 파일을 만들고 이제 색인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스님 필름은 지금 어떻게 뭘 하기보다는 네. 가만 보관만 잘 하고 있어도 네. 참 보물이 될 것이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향후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이 필름이 네. 밖으로 나왔을 때 네. 정말 우리 불교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네. 또
세계에 네. 우리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네. 알릴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좋은 네. 자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스님의 어떤 필름을 필름이라고 하지 않고 스님의 살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의 결정체가 살이라고 한다면 네. 스님의 평생 수행하셨던 그 영상 네. 작업, 그것이 네. 바로 스님께서 네.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네. 사리가 아닌가. 예. 이렇게 해서 어디 책에도 그랬습니다. 예. 스님의 필름은 필름이 아니라 네. 스님이 스님의 사리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스님 최고의 보물을 남겨주고 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승원 스님께서는 벌써 100년사로 가신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이 100년사라는 그 사명이 어떤 특별한 남다른 뭐 사연이 있을까요? 그 백년사가 있는 절이 충령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거꾸로 해봐. 그러면 예. 영축산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빌축자 신령영자예요. 네. 그러면 태조 이성계 네.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가 네. 기도했던 산이다. 그래서 이제 충령산이라고 네. 그렇게 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령산에 이제 올라가서 백년사 터를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은 네. 마치 흰 연꽃이 쫙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런 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년사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또 이제 이 터를 처음에 그 들어갈 때 네. 어느 그 보살님이 네. 제가 이제 그 보살님을 제가 백년사 들어가서 네. 모시다가 네. 돌아가셔서 부도를 지금 백년사에 모셔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셨군요. 이분이 어떤 그 원력을 세워서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면서 네. 부처님 도량을 건립하겠다고 네. 기도를 하셨는데 꿈에 어떤 틀을 봤대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내서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네. 그 백년사 터를 와서 봤는데 꿈에 본 터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백년사 터가. 그래서 두말을 안 하고 그때 이제 타종단의 스님이 네. 살고 계셨는데 그 터를 이제 매입을 해서 조계종에 등록을 하고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보살님 본명이 또 백년신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년신 보살님의 의미도 네. 있고 네. 또 터 자체도 100년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네. 그런 형국의 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 이름을 백년사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네. 살고 있습니다. 아유, 특별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백년사 같은 경우는 산중 깊숙이는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렇죠. 포교하기가 조금 더 산중에 있는 사찰보다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뭐 템플스테이만도 또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프로그램이 요즘에 템플스테이 사찰이 대동소이한데요. 네네. 요즘에 어떤 트렌드는 네. 쉼인 것 같아요. 쉼. 맞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바르구양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참선도 시키고 108배도 시키고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엔 저는 오롯이 쉬어가라.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네. 심지어는 예불도 원하는 사람만 와서 하게 하고 네. 바르공양도 너무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거부감이 많으니까 네. 바르공양도 안 시키고 네. 저는 아예 실컷 자고 가세요. 네. 밥 시간만 지키세요. 네.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저는 뭘 하기보다는 네. 하지 말아라. 네. 쉬어라. 네. 뭐 이렇게 지금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이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최고는 네. 스님이 차 한 잔 주면서 네. 애기 들어주고 다독 끓여주고 네. 쉬어. 예. 쉬었다 가. 네. 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탑돌이 명상도 좋다고 해요. 그 프로그램 중에. 제가 이제 그 탑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현재 옛날에는 탑기도 또는 그 탑돌이 네. 신앙이 성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크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절에서. 그렇죠. 탑은 부처님의 살이나 또 부처님 경전을 모신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동격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탑이 신앙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사찰의 어떤 그 틀, 네. 구색을 갖추는 어떤 네. 그런 정도로
전락이 된 것 같고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근데 간혹 가다 그 앞에서 뭐 이렇게 합장을 하고 뭐 이런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신앙을 탑기도를 좀 신학적인 측면에서 복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다 탑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템스테이에 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기도하는 마음을 들 수 있도록 할까. 뭐 이런 그 고민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탑을 모시면서 그 탑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난간을 또 세우고 그렇죠. 합장을 하거나 또는 그 옆에 이제 그 소원지 쓰는 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소원지를 써서 그 소원지를 들고 탑도리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소원지를 걸고 그래서 이제 저희 저 백년사는 신도님들도 그렇지만 템스테이 오면 누구나 다 올 때 탑 기본으로 한 3바퀴 돌고 신도님들도 갈 때 또 한 탑도리 하면서 기도하고 또 탑도리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특히 이제 저는 그 탑 밑에 석등을 이렇게 나지막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면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불빛을 받으면서 탑을 돌면서 명상도 하고 탑돌이도 하고. 근데 굉장히 그게 먹혀요. 그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아무리 뭐 시대가 발전한들, 과학 문명이 발전한들, 종교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간절한 마음인데 바로 법당에 들어가러 가면 불편한데 탑도리를 하면서 가볍게. 기도를 하라 그러면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얼마나 불편해요. 마음도 요즘에 스트레스도 많고 한데 그러면서 소원지 써서 하나씩 걸면서 탑도리 하세요 하면은 잘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도 탑도리 명상을 이 다음에 불사를 하게 되면 탑불사도 하고 탑도리 명상 벤치마킹 좀 하겠습니다. 저희 자리에 한번 오십시오. 네, 스님.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께서 이제 올가을에 16년 묵은 큰 숙제를 해결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수행자 승원 스님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최종 어떤 소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저는 하나는 이제 은사 스님 그 필름 관련과 그다음에 하나는 제 개인적인 관계겠죠. 이제 스님께서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기시고 가셨는데 책 한 권으로 이렇게 회양하기는 좀 많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제가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은 그걸 주제별로 한번 묶어서 좀 사진집을 조그마하게 이렇게 시리즈를 좀 내봤으면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어떤 그 핵심적으로 어떤 포인트별로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사진집이 좀 더 깊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님의 어떤 이런 그 남기신 작품들을 어떻게 하면 더 스님께서 평생 원하셨던 어떤 포교나 또 불교 문화를 알리는데 좀 도움이 되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뭐 이제 저도 출가한 지가 한 50년 뭐 반백년이 돼가는데 그렇죠. 뭐 큰 욕심이야 있겠습니까? 내가 머문 자리에서 그저 빗질머지지 않는 그런 수행자의 삶을 그냥 소박하게 살다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 노스님들이 그저 종자 심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생에 빗질머지지 않고 내생에 어떤 수행자로서 다시 올 수 있는 종자를 심는다면 지혜 종자를 심는다면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님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스님. 법체 건강 잘 챙기시고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교 텔레비전 시청자 여러분, 불교 텔레비전 많이 보십니까? 어떠세요? 부처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아주 건강하게 바꾸는 보약과 같습니다. 불교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다 보면은 그 답이 나오고 그 길이 보입니다. 우리 불교 텔레비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요, 건강이 최고의 무기고 재산입니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 텔레비전 시청하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 금년 겨울에도 참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스님 고맙습니다. 네. 네, 최고의 덕담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스님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스님 건강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지대방에서는 가평 백년사 주지신 승원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진집 관조가 스님의 발언대로 한국의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 법명처럼 극히 관조하며 만물을 평등하고 넉넉하게 품어왔던 스님의 삶이 오래도록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문수현 불자님, 박영숙, 안소연 불자님, 이병국, 이지혜, 진옥현 불자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귀한 분 모실 테니까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